안녕하세요. 10분으로 끝내는 절세 비법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 4천만 원에 만드는 꿀팁. 궁금하시죠? 자, 같이 보시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시세 9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증여하면,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나오죠? 네, 2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준다면, 자, 내가 2억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얘가 시가가 8억까지 올랐고요. 요거를 갖고 있는 과정에서 대출 4억을 일으킵니다. 자, 요 시가 8억짜리 부동산을 대출 4억을 같이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되죠? 자녀는 8억짜리를 받아요. 근데 뭐도 받죠? 뭐야? 재산 물려준다면서 대출도 줘. 재산 받는데 빚도 떠안아야 돼? 기분이 충분히 나쁠 수 있어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자, 한번 세금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부담부증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담도 주는 증여, 즉 채무도 같이 넘기는 증여. 그래서 이를 부담부증여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담부 증여라고, 부담을 주는 증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건 세 가지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요게 성립을 하려면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증여자의 채무여야 됩니다. 근데 요걸 좀 많이 놓치세요. 어떤 경우냐면, 아빠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빠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채무가 있으니까 부담부 증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이 채무는 반드시 누구 거요? 주시는 분, 증여자의 채무에만 부담부 증여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를 반드시 누가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부 증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건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성립이 되면 그 증여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요 채무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요. 이 빚을 넘기는 부동산을 주시는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여를 생각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시는 분은 문제가 없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동산도 이것저것 많이 사놓고 현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세는 누가 내죠?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빚을 떠안는 단점은 있겠지만 증여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율이 낮아지죠. 그래서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는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좋은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양도세가 없거나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넘기면서 상당히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더라도 양도차익이 적은 자산을 넘기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거 한번 볼까요? 증여세 8억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1억 6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부담부 증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4억, 즉 채무 상당액을 제외한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5,82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양도세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일단 번 돈, 우리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거를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번 돈이죠. 뭔가를 투자해서. 부담부 증여할 때는 양도차익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가 8억에서 취득가액 2억을 빼고요. 여기에 시가분의 채무 상당액을 곱한 걸로 안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6억에 50%니까 양도차익은 3억이 되죠.
이 3억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양도세는 얼마죠? 6,5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도 1억 2천. 아까 단순 증여할 때 얼마였죠? 1억 6천이었죠. 4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사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가 9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전세가 6억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을 좀 달아볼게요. 자, 취득가액은 5억으로 가정을 하고요. 보유기간 10년,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9주택을 넘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증여세는 얼마가 되죠? 그쵸? 전세금 6억을 뺀 3억에 대해 과세가 되니까 약 4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담부 증여와 1세대 1주택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4천만 원 조금 안 되죠. 양도세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부 증여와 1세대 1주택 효과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라면 어떻게 해요? 네, 9억짜리 아파트를 4천만 원의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네, 쉽죠? 단 이 경우에도 채무를 넘기는 증여자의 주택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또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많이 나온 기사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2, 16 대책 때 나온 건데요. 이것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뜬다. 즉 뭐죠? 그쵸, 부담을 주는 증여, 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낀 증여.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 효과도 크고 양도세도 일반 세율로 과세가 가능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해. 부부간엔 6억까지 증여세도 안 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가 지금이 적기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면 12, 16 대책 때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어떤 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존 양도세 중과에 의해서 최대 20% 중과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거를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서 양도세 중과도 적용을 하고 양도세 중과를 적용해서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 주겠다. 언제까지? 네, 올해 6월 15억짜리를 넘기면 6월 이전에 넘기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25억 현금을 받고 내야 될 세금은 4억 4,500인데 이 한시적 적용을 받는 기간을 놓친다라면 즉 6월 이후에 양도를 한다라면 똑같이 25억을 현금을 받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못 받고요.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돼서 8억 1,763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거의 2배죠. 네, 차이가 3억 7,200만 원 정도 납니다. 만약에 3주택자라면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왜냐?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가 아니라 20% 중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 양도가 아니라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면 등기 이전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가 어려운 경우나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라면 이런 거 뭐 부담부 증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담보대출이나 전세금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중과 배제 규정은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증여세는 어떻게 되죠? 그쵸, 25억에서 전세금 12억을 뺀 13억에 대한 증여세는 3억 2,980만 원이 되고요. 양도세가 차이가 나죠. 요 12억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을 하면 6월 이전에 한다면 약 2억 정도지만 6월을 넘겨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3억 7천, 즉 1억 한 2,500 정도 양도세 차이가 되게 나게 됩니다. 자,
세금 목적상 좀 더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보유세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유세 즉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세금을 부과한 날짜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의 절세 비법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를 적극 검토해 보자. 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적은 세금을 주고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럼 모든 주택을? 아닙니다. 향후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 한번 이런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일시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중과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으니까. 모든 주택이요? 아닙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이 요건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요건이 되면 무조건 부담부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 증여할 때, 양도할 때, 부담부 증여할 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전문가를 통해 꼭 모두 검토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